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수차례 했다. 이런 보도가 한겨레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나온 게 2019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19년 8월이죠. 8월 말입니다. 근데 8월 말 수사를 시작하고서 한 달 남짓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윤중천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접대를 했다. 이런 보도가 한겨레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한겨레신문이 정정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보도의 근거가 된 게 뭐냐? 그게 바로 검찰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면담 보고서를 오늘 한국일보가 보니까 단독 입수했더군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도 많지만 그 중에 윤석열 부분만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 이 면담 보고서가 얼마나 조작됐는지 이게 명실상부하게 드러난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일부 조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우선 윤중천 면담 보고서라는 거는요, 1249쪽 대단히 길지요. 길은데 이게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윤중천 씨를 검사들이 한 6번 정도 만났는데 조사실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삼성동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그것도 그 비즈니스 센터에서 만나서 거기서 녹취를 윤중천 씨가 이거 녹취는 안 된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녹취하지 말고 이렇게 메모로 한 거 이런 거를 해서 나중에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과장, 왜곡 이걸로 일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왜 윤중천을 만나서 이렇게 과장, 왜곡된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던가? 이게 바로 공작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국일보가 입수했다는 것은 그 윤중천 면담 보고서, 그거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이제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인데 여기에 엄청난 왜곡이 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우선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윤석열 접대설, 윤갑근 전 고검장 접대설, 김학의 성접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수천만 원 뇌물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왜 이걸 했느냐? 그럼 그 육하원칙에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전혀 없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결정적인 건 모두 6차례 만났다고 했었죠. 그런데 4차 면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조사에서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아마 그걸 보여준 모양이죠. 보니까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2차, 3차 면담 보고서에 잠긴 주요 의혹들, 이걸 다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결국 1, 2, 3차 때 얘기했던 내용을 이 사람들이, 검사들이 다 왜곡했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4차 면담 때 그거 보고서 나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접대설이 나오는 그 핵심 내용은 2018년 12월 26일 날 2차 면담 때라고 합니다. 이 2차 면담 이규원 검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검사하고 파견 수사관,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만났다는 건데 윤중천 씨를 만난 거죠. 대화를 하고 나서 각자 메모를 하고 그걸 이규원 검사가 최종적으로 작성을 했다. 이때도 녹취는 없었습니다. 녹취는 윤중천 씨가 거절하니까.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총 13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내용이 뭐냐면 윤중천 씨가 알고 지냈던 법조인들, 이거를 이제 자기가 내가 누구를 알고 지냈고 누구하고 골프를 쳤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성폭력, 성추행 이런 거는 없었어요 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김학의는 원주 별장에 거의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별장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 이런 내용이 주로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이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한 내용하고도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이 면담 보고서에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윤석열, 요 당시에는 2018년 12월 26일에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두 단계를 뛰어넘는 발탁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놓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명박, 박근혜 그 두 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규원 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윤석열 관련한 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아니 당신 윤석열도 알지 않느냐? 응? 별장에도 오지 않았느냐? 응? 그 다음에 누구 이것도 아마 검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도 소개시켜주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뭐 다 안다는 듯이 윤중천 씨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윤중천 씨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도 여러 차례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규원 검사가 알고 지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거짓말로 쓴 거죠. 거짓말로. 이 부분은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는 2018년 12월 26일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뭔가 비리를 잡으려고 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이. 대검 진상조사단이라 하면 결국 청와대와 연결된 지금 그 진상조사단의 지휘를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 지금 민정비서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선임행정관 쪽에서 민정수석실이죠, 당시에. 거기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잡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거는 저는 권력투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누군가가 이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용하니까 아마 검찰총장이 나중에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집요하게 윤석열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거짓말로까지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지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지냈다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부의 검찰 내부 또는 검찰과 청와대 사이의 어떤 권력투쟁 뭐 이런 소산일 가능성이 이건 앞으로 이제 누군가가 또 조사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왜 이 윤석열 전 검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일종의 모함이죠. 모함하는 조사가 진행됐느냐. 이거는 좀 별도로 알아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던 이규원 검사가 집중적으로 윤중천 씨에 대해서 윤중천 씨와 윤석열 관계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하니까 윤중천 씨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누구 법조인들 이름을 쭉 대면서 그 중에는 뭐 윤갑근도 있죠. 이름을 쭉 대면서 이 사람들하고 골프장을 같이 간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사장은 누구 아까 누구가 윤석열 소개시켜주지 않았냐 이 부분 그 누구 소개로 알고는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은 없다고 얘기하다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있는 것도 같다. 누구가 검찰 인맥이 좋아서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 하도 질문하니까 온 것 같기도 한다. 온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지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윤중천 씨 다이어리, 수첩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다 압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이름 이런 것들 중에 윤석열하고 아주 비슷한 이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는 윤석열과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중천 다이어리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4차 면담 조사, 이게 2차 면담 조사입니다. 근데 4차 면담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다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얘기했던 취지하고 상관없다. 왜냐면 원래 2차 면담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취지는
자기가 알고 지내는 법조인들을 쭉 설명하고 나열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관련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라고 얘기한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알고 지냈다고 써놓고, 그리고서 뭐 다이어리 같은 거 다 찾아봐도 거기에 윤석열 이름이 안 나오고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확인해 봤더니 그 윤석열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중천 씨와의 관계 또는 그 어떤 접대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근거 없는 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7월 달에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그때가 8월 27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수사를 벌이니까 10월 달에 처음에는 한겨레 20일에 났습니다. 한겨레 20일은 한겨레 신문이 발행하는 잡지이사입니다. 잡지. 그 잡지에 났는데 그 잡지에 난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일면톱에다가 윤중천 씨한테 윤석열도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건 성접대는 아닙니다. 그냥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뭐 이런 얘기가 그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마치 성접대인 양 이런 인상을 아마 그 독자들한테 주었을 텐데, 뭐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한겨레 신문 일면톱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게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윤중천 면담 보고서다. 근데 윤중천 면담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이 됐다. 이거를 뻔히 알겠죠. 근데 이 면담 보고서를 봐도 접대했다는 거는 원주 별장에 온 것 같기도 하다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겨레 신문이 확신을 가지고 썼을 때에는 누군가가 또 한겨레 신문에다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줬으면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못 썼겠죠. 온 것 같기도 하다 가지고서 접대 얘기를 어떻게 씁니까, 거기에. 그걸 별도로 또 확인해 보기 전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확실한 것처럼 누군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이 쓴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언론 기본 윤리상이요, 누가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해도 이게 워낙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당시 검찰총장에 관한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 누구한테 확인? 결국은 윤중천 씨한테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도 반론권을 보장해야 되겠고, 이규원 검사, 그 다음에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또 다른 검사, 뭐 수사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면 뭐 또 그 사람한테까지 최소한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고, 확인을 하려는 노력까지 있어야 한겨레 신문이 면책이 된다. 공익보도로서.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귓속말로 거짓으로 알려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건 아닌가. 이 또한 무슨 유착, 뭐 저는 유착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청부 보도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조국 패밀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흠집을 내서 그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냄새가 나는 보도다. 그러니까 근데 이 보도의 근거가 면담 보고서인데, 면담 보고서 내용보다 훨씬 과장돼 있는, 왜곡돼 있는 그런 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이게 조국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권력투쟁일 가능성, 또는 내부 어떤 그 알력, 검찰 내부에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돼서 보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딱 드러나니까 그 경위가 하나 둘씩,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왜곡됐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지금 현재 윤중천 면담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은 결국, 자, 이걸 처음부터 누가 기획을 했느냐. 여기에 이제 이광철 선임행정관, 글쎄 선임행정관 수준에서 이걸 기획할 수 있을까요? 기획해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다 더 정권 차원의 기획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에 관한 거는 뭐 이 정권 내에 드러나든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이른바 검찰 공작, 그 내용의 일환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